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시조라는 게 뭔지 좀 갈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조라는 갈래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시조는요, 고려 말에 처음 창작이 시작됐어요. 근데 조선시대 내내 성행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던 갈래인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나 봤더니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 이걸 우리가 정형시라고 해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자, 형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 봤더니 자, 첫 번째는요. 3장 6구 45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자, 이 3장의 장은 뭐냐면 줄이란 뜻이에요. 줄. 6구는 한 줄을 이제 이걸 좀 얘기를 해볼까? 자, 플러스 한 줄이 한 행이 사음보였어요. 사음보. 즉, 네 덩어리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 덩어리는 세 글자, 네 글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글자 수를 가졌다라는 거야. 자, 이걸 한번 대략적으로 형상화를 해보면요. 자, 이런 느낌인 거야. 한 줄, 두 줄, 세 줄이 있는데요. 시조가 보통 이거를 네 덩어리씩 끊어 읽었다라는 거지. 한 줄을 이렇게 네 덩어리씩. 이거를 비스듬히 하면 헷갈리니까 제대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 덩어리였던 거야. 이렇게 보여요?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게 사음보였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사음보라고 해요.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거. 근데 그랬을 때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걸 주로 지켰다라는 거야. 글자 수를. 자, 그랬을 때 구는 뭐냐면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합쳐서 하나의 구라고 했어요. 두 덩어리를 합쳐서 하나의 구. 그럼 한 줄에는 두 구가 나오니까 이거를 세 줄로 곱하면 우리가 6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6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45자는 말 그대로 글자 수, 전체 글자 수예요. 자,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 마지막 줄을 끝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했거든요. 이 종장에 첫 번째 덩어리, 즉 음보죠. 음보를 세 글자, 즉 삼음절로 맞춰야 됐다. 이게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시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형시적인 어떤 좀 이렇게 틀에 박힌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형식 두 가지를 다 지키면은 우리가 그거를 평시조라고 불렀어요. 평시조. 자, 근데 이러한 평시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설시조로 바뀌는 이제 경향이 있었어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 만들어졌던 시조는 평시조였는데요. 나중에 가면서 사설시조가 돼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나 봤더니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글이 창제되고 널리 널리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평민층도 창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양반 계층이 창작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는 일반 백성도 창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양반층이 시를 썼을 때는 주로 그들의 관심사인 어떤 자연에 대한 이야기나 유교적 가치 있죠. 뭔가 충성이나 효나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했단 말이죠. 근데 평민층은 사실상 자연은 노는 공간이 아니에요. 왜? 맨날 첫날 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들게 일하는 일상, 그리고 조금은 더 가벼운 사랑이나 이별 노래를 주로 썼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 왜냐면 내가 태어나기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끝까지 천하게 살라는 게 너무 답답한 거지. 이런 평민들 입장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양반층은 맨날 글 공부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형식을 지키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평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조금씩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형식이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초장이나 중장, 즉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 되게 길어졌다. 길장자를 써서요. 장형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평시조를 먼저 배워볼 건데요. 자, 동짓달 기나긴밥. 이거는 1학년 친구들 중에 안 배우고 넘어간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1년 동안. 자,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동지라는 거는 24절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동지의 특징이 뭐냐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우리가 동짓날이라고 해요. 자,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냈대.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이 밤을 한 토막을 잘라내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밤이라는 건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친구들이 밤하면 까맣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그 지구의 뭐 공전과 자전 때문에 보이는 어떤 현상인 거지. 그치? 즉, 밤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형상이 따로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밤이라는 그 시간 자체는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죠. 이러한 추상적 관념을 자, 어떻게 표현했어? 한 허리를, 즉 한 토막을 잘라냈다라고 표현한 거죠. 즉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길쭉한 것을 도마에 올려놓고 빵빵빵빵 자르는 건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인지. 즉 이런 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이었던 밤을 구체화했다. 어떻게? 감각적. 그 중에서도 시각인 거죠. 왜냐 우리 뭔가 자르는 건 눈으로 보고 아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해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이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길쭉한 어떤 긴 밤을 이렇게 한 토막을 잘라서 얘를 어디에? 춘풍 이불에 저장하고 싶다는 거야. 저장. 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왜 넣어? 저장했다가 이 말인 거죠. 어론님 오신 날밤. 자, 어론님은 기본형이 얼다예요. 얼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론님 오신 날밤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라는 거지. 즉, 내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날은 길게 느껴질까, 짧게 느껴질까? 그렇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밤이겠죠. 그날 밤에 내가 그 저장해 놓은 시간을 이렇게 펴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화자가 지금 나 혼자 있는 밤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한 거야. 그쵸?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이 긴 밤을 잘라서 내가 좀 행복할 때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밤,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짧게 느껴지는 밤, 즉 대조되는 시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이제 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 그 당시로는 되게 참신한 발상을 해서 쓴 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보면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서리서리, 구비구비. 자, 이런 거 뭐야? 그치? 우리가 이런 거를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음성상징어. 자, 어떤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음성상징어는 우리말이에요. 고유어예요. 그래서 고유어가 잘 쓰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니까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두 번째 시는 봤더니 얘는 이 시의 창작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는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하는 시예요. 계유정난. 자, 계유정난이 뭔가 봤더니 세조가, 즉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은 계유정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즉 화자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복례, 산. 자, 복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이 중요한 거야. 제일 봉우리에
소나무가 되겠대요. 자, 낙낙장송은 이렇게 길게 길게 가지가 뻗어서 늘어뜨러진 소나무인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우리 이렇게 소나무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하죠. 왜요? 라고 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굳어져 있는 어떤 관습적인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다 있어. 매화는 이렇게 겨울에 피는 꽃이니까 되게 걔가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지. 난초도 되게 귀하잖아요. 되게 꼿꼿하게 자라고. 국화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대나무나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화자는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 나는 이런 지조와 절개를 가진 소나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백설, 자, 소나무 입장에서 눈이 내리면 나무니까 춥고 힘들잖아요. 즉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지. 이러한 백설이 만건곤할 때, 즉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이 말이야. 건곤감리 알지? 태극기 그릴 때. 이 건이요 하늘이에요. 곤이 땅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에 가득할 만자야. 가득할 때 나 혼자서 독야청청 홀로 푸를 것이다라는 거야. 즉 소나무가 푸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강조한다라는 거지. 즉 한마디로 화자는 지금 입장에서 나의 지조와 절개는 누굴 위한 거야? 그치. 단종을 위한 거예요. 나는 단종을 위한 어떤 충성심을 가질 거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겠어? 그렇지. 어떤 세조가 가하는 압박이겠죠. 하지만 난 그거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주로 양반들이나 이제 기녀들이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식이 많이 지켜져 있는 시다라는 거죠. 자, 넘기면요. 와, 딱 봐도 길어졌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평민들이 쓴 사설 시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님이 오마 하건대, 즉 화자가 님이 온다고 하길래 이 말인 거야.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왜? 기다리는 거죠. 설레는 거지. 님이 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빨리 지어 먹었다는 거야.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자, 중문도 문이고 대문도 문이죠. 한마디로 문을 막 나가서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눈썹에다 올려보세요. 우리 뭐 할 때 써? 그러니까 뭔가 멀리 볼 때 이렇게 눈썹에다 손을 올리잖아요. 한마디로 어디 오나 하고 이렇게 손에다가 그러니까 손을 눈썹에다 올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님이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을 바라봤더니 뭔가 보이긴 보였던 거야. 그쵸? 거뭇거뭇하고 하얀 것이 서 있길래 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보이는 거야. 자, 버선버섯 품에 품고 쉰버섯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즉 한마디로 저 여기 나와 있는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다 뭐야? 음성상징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엄청 우당탕탕 헐레벌떡 뛰어갔다라는 말인 거지. 진데 말인데 가리지 않고 즉 질퍽한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 막 우당탕탕 자 이것도 음성상징어겠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니 즉 정옛말이라는 거는 정이 담긴 말이겠죠.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정이 담긴 말을 하려고 슬쩍 이렇게 봤대. 곁눈으로 보니까 작년 7월에 내가 갉아벗겨놓은 주추리 3대였다는 거야. 자, 지금 보니까요. 내가 아까 거뭇거뭇한 걸 보고 님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체가 주추리 3대였다는 거야. 주추리 3대가 뭘까? 이게 뭐냐면요. 약간 빗자루 여러분 옛날에 빗자루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 식물을 이렇게 갉아벗겨서 만든 빗자루였어요. 까슬까슬한 거. 즉 한마디로 빗자루 재료였다는 거야. 빗자루 재료. 그게 나를 속였다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거머앳들이 주추리 3대인데 그것도 모르고 님인 줄 알고 막 뛰어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살들이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얘가 잘도라는 뜻이에요. 잘도 날 속였겠다 이 말인 거야. 즉 반어법이죠. 왜냐면 나는 속은 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도 날 속였겠다 이러는 거야. 반어법이죠.
모처럼 마침 밤일시만정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네.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비웃을 뻔했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봐봐. 잘 들어봐. 화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 어떻게 됐어? 좌절됐죠. 님이 안 왔어. 그럼 어쩌겠어? 사실은 원래라면 슬픔을 느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막 슬퍼하고 다운되기보다는 뭔가 멋쩍어 하는 거야. 아, 진짜 남들이 봤으면 개쪽팔릴 뻔했네. 막 이러는 거야. 즉, 뭔가 내가 슬플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 굉장히 해학적으로 웃어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해학적이고 좀 가볍게 툭툭 털고 있는 거야. 낙천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환승연애 봐요. 환승연애 같은 거 보면은 막 데이트 매칭 안 됐는데 원래 되게 쪽팔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아 뭐야 뭐 집에서 놀아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가볍고 쿨하게 뭔가 가볍고 쿨하게 툭툭 털어 넘기는 그런 우리 평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뭔가 좀 좌절하고 막 되게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이런 자세라는 거죠. 자, 마지막 시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화자가 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개를 여나문이나 10마리나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냐? 보니까요. 화자가요. 개가 얄밉대. 좋은 건 아니지. 그치? 왜 그런가 봤더니 미운님, 즉 내가 미워하는 님, 내가 안 좋아하는 님이 오면은 걔가 꼬리를 회회치며 띠랑 나리띠랑 반겨서 내닫고, 즉 내 미운님이 오면은 걔가 반겨준다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놈인데 걔가 엄청 좋아해. 그리고 고운님, 즉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은 어떻게 해, 걔가? 막 뒷발을 버둥버둥 물이랑 나으랑 캉캉 짖어서 내 님을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지금 화자의 불만은 뭔가 봤더니 화자가 좋아하는 님이 있는데 걔가 막 짖으려고 하고 막 물려고 하니까 내 고우님이 도망가고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 막 걔가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개새끼 쉰밥이 그렇게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개 사료가 따로 없으니까 인간이 먹다 남은 그런 것들을 개를 줬거든요.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이놈의 개 그릇그릇 난들 내가 너 지금 누구에서 개겠죠? 개를 먹일 줄이 있겠냐? 라고 지금 서리법으로 끝나고 있는 거지. 야, 내가 진짜 먹을 거 아무리 많아도 너한테는 안 줘. 뭐 이러는 거야. 지금. 자, 걔한테 너라고 말했으니까 의인화가 되어 있죠. 의인화. 그쵸? 의인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화자는 걔가 싫은 이유가 뭐야? 내가 좋아하는 님을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야. 근데 자, 봐봐. 본질을 생각해봐. 그 님이 나를 좋아했다면 걔가 좀 짖는다고 해서 집에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얘랑 더 놀려고 할까? 생각해봐. 친구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집에서 놀러 갔어. 근데 막 걔가 막 짖는 거야. 가요, 안 가요? 그치? 더 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더 놀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 고은님은 그냥 화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인 거지. 정말 화자를 좋아했다면 집에 안 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걔가 좀 짖는다고 아이 이놈의 걔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화자는 그걸 알까 모를까 알 거예요. 아는데 뭐라는 거야. 그냥 내가 그걸 인정하면 너무 슬퍼지니까 걔를 막 원망하는 거야. 쪽팔리니까. 즉 걔라는 존재는 표면적으로 원망하는 대상이라는 거지. 겉보기에는 걔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 내가 진짜 원망하고 싶은 건 누구야? 임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실 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하면 얘가 날 더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텐 티를 못 내고 괜히 걔한테 뭐 하는 거야? 애꿎은 얘는 잘못이 없는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화풀이나 그냥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의 역할이 굉장히 웃긴 거죠. 자, 지금 중장을 봤더니요. 개의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즉, 음성 상징어를 써서 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뭔가 웃긴 거죠. 즉 이런 웃김을 우리가 해악성이라고 해요. 해악성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개가 막 뛰고 어떻게 뛰고 이런 걸 막 장황하게 묘사하니까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님을 기다리는데 그게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한테 어떤 원망을 좀 표출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다라는 거죠.